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법과 언어와 매체 그리고 작문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화법 1번부터 3번은 친구들의 대화이고 나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대화라는 것은 사적 영역의 대화이고 수업 시간의 대화라는 것은 공적 영역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살펴본 후에 정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요, 보영과 지우 친구 간의 대화입니다. 친구 간에 공부가 잘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공부법을 지우가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선생님이 보영이라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미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이거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은요. 나 요즘 너무 불안해. 이건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니은에서 보영이 그냥 읽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공감적 듣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공감적 듣기를 한다면은 저렇게 반문을 하거나 그렇지 않겠죠. 아, 네 말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렇게 반응을 하진 않겠죠. 3번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며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 정리해서 노트 정리하고 자료 찾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 맞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상대방의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대방을 격려하며 말하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겠죠.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리얼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혀 상대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라는 얘기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내가 지금 네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번에 보시면 그럼 네 말은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된다는 거니 네가 했던 얘기를 의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A를 고려할 때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를 고려할 때 B에 들어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러니까 노트에 적고 정리하는 거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스로 소리를 내서 그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문맥상 있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본다면은 반복해서 읽는 공부 방법이 부담이 적고 학습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훨씬 시간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이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그런 문맥이니까 여기에 B에는 들어간 내용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아까 전에 사적이고 공적이라고 했죠. 나에서는 공적 대화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 했나 요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공적 표현을 사용 가능한 높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와 달리 가에서는 참여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나 모두 실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가와나 모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의 학습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와나 모두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궁금증, 근데 미안합니다. 설득하기가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설득하기만 답이 안 되잖아. 미안합니다. 설득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은지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선생님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궁금증을 이렇게 질문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전에 보영이라는 친구도 자기가 갖고 있던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하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있다. 비언어적이라는 건요, 꼭 말로 하진 않지만
무슨 말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을 척 올린 엄지척을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갸웃거린다든지 이런 거는 말로 음성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알고 있죠. 예를 들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비언어적 표현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가에서도 네, 가에서도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것도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것도 여기서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조라든지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방송을 사전 녹화한 인터뷰인데요. 인플루언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억입니다. 여기서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도 층간소음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반려동물이라든지 공공 에티켓, 반려동물과 담배 꽁쳐버리는 이런 것에 대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행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거는 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리고 부메랑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가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의견의 기력이 요쟁 아예 참 아니고요. 네, 이것도 아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C를 확인할 수 있어. C라는 것은 질문을 던지거나 추리 형식으로 질문이 된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발한 발상, 천정과 바닥이 바뀐다는 기발한 발상, 적절한 것이 되겠죠. 적절합니다. 나입니다. 위아래로만 배치했을 뿐이야. 근데 윗사람이 B를 제대로 활용한 것이 그러니까 그림을 두 개의 그림 필이 보는 소년이라는 그림을 가져오고 이 아래는 뭉크라는 사람의 절규라는 것을 그림을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만 했을 뿐인데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으므로 기발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겠죠? 적절합니다. 그리고 작성 4번은요. 이 뒤에 거만 보면 돼요. 보기 어렵다. 네, 보기 어렵다는 말이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 어려우면 왜 이랬겠어요? 보기 어려우면 여기 예시를 갖다 놓질 않았겠지. 그래서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제일 뒤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장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법과 매체와 장문에 관해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 장문인데요. 예,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는 것은 네, 여기에서 학업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기 나와 있죠. 가장 의미 있었던 교내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의미 있었던 교내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있죠. 그리고 갈등 관리, 협력을 실천한 사례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의 바로 뒤에 추가글을 쓰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골라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겨우 느낌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의미 있는 예,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려움과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덧붙이고 있다. 점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5번이고요. 나머지는 이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동아리 가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기소개서 초고를 고쳐 쓰기 위해 점검한 기준인데요.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 학과의 누리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학 학과의 입시 요강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리집을 통해서 알게 된 졸업생들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치면은 그 학문에 관한 이해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카카오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입사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전혀 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격식을 갖추어 쓰고 있는가 하십시오체를 쓴 것으로 보아서 이건 적절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상제가 끝나고 해서 필자에게 했던 칭찬을 인용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거로 든 경험이나 사례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학과에 공부가 될 만한 과목을 수강했다라는 과목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될 만한 과목들 여기 수강했다, 이수했다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네, 요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관련 있는 사례를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진학 후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요거는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해당 학과의 누리집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